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암덩어리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정봉주의 사태가 아닌 정봉주가 정봉주!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할 주요 대상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친문이 친문한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친문이시니까 예.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눈에 밟혀서 이제 살려주신 거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자, 이제 복장이 바뀌었죠? 지금부터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금요일에 은밀한 정치방송 금은방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청년 정치인 3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좀 소개해드릴까요? 우선 국민의힘의 박중건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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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용기 의원, 천하람 의원은 뭐 자주 나오셨는데 박중건 의원은 오늘 첫 출연이세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하실 기회를 30초 드릴게요. 본인 소개 좀 한번 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거방이가 좋다. 이과면 국민의힘 박중건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서 ICBM 관련된 공학을 전공했고 한국에서도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고 예. 기업에서 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한 인생의 반 이상을 이공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정치에 뛰어들었고 과방위에 자원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정치는 부국강병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아낌없이 불사르겠습니다. 금은방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금은방 얘기까지. 근데 아까 소개하실 때 김정은 종합대학이라고 하셨어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 아닙니까?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따로 있습니까? 네, ICBM 하나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신설됐다고 봐야 되는 대학이네요. 아니요. 1963년에 설립됐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왔고요. 근데 이름을 바꾼 겁니까? 그럼? 그렇죠. 김정은 시대 와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를 나오셨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잘못 말씀하신 건가 했더니 맞군요, 그게. 네, 맞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젊은 정치인과 함께하는 금은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선 금은방의 뭐 트레이드 마크죠. OX 퀴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보는 건데 오늘도 한 3개 질문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 봤는데 정봉주 후보 지금 최고위원 도전 중인데 얼마 전에 명팔이 척결한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가 발칵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판, 뭐 출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명팔이 척결을 외친 정봉주 후보 오늘은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뒷담화를 좀 했다. 근데 섭섭한 게 좀 있었다. 뭐 이런까지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정봉주 후보 결국 그는 최고위원이 될 거다 전망하시면 O고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세 분 모두 최고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오늘 천하람 의원 나와 계신데 된다? 여러 논란해도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식 전당대회였으면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식은 막판에 그냥 한 방에 딱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식은 정립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돌 정립식이다. 때마다 정립을 해놓고 이미 정봉주 후보가 꽤 많은 포인트를 쌓아놨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결국 되지 않을까. 순위는 지금 5명이잖아요. 최고위원 5명 뽑는데 순위가 지금 2등이에요, 현재. 원래 이제 1등 거의 뭐 선두권을 예. 달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마 2위에서 2, 3위권으로 좀 처지면서 어쨌든 들어오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1등은 안 되고 중간에 처지지만 아무튼 된다. 5명 안에 들어와서 최고위원은 된다는 전망인데 네. 뭐 다른 분도 똑같이 이번에 최고위원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내려주세요. 이거와 관련된 추가 질문이 나갑니다. 자, 그럼 3분 모두
정봉주 후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에는 최고위원이 돼서 지도부에 입성한다고 전망하셨어요. 자, 지도부에 입성할 걸로 보이는 최고위원 정봉주 최고위원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비토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O,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이분은 똑같이 또 X. 비토 세력 못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럼 전용기 의원은 일단 두 가지 질문 다 포함해서 일단 최고위원회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들어가도 비토 세력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천하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적립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국민들께서 많은 의심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분명히 본인이 사실 그대로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 예. 그러나 뭐 앞으로 싸워 나가는데 힘을 실겠다라는 이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이미 득표수를 얻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최고위원회에 입성은 할 것이다. 예.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토 세력은 안 될 거다. 비토 세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맥락인데 예. 끝까지 숨기고 본인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 꿍한 마음이 아마 오래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나갈 전투에서는 힘을 모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예. 굳이 구태여 비토 세력으로 전락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지도부가 나가는 길에 이렇게 힘을 빼는 행위는 안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X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강성지지층이 지금 정봉주 후보 출당시키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이 된 뒤에도 이런 목소리가 그냥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야만 하는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비토 세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하람 의원 뭐 말씀하실 거 저는 있었던 그냥 것 짧게 같아요. 얘기하면 정봉주 전 의원은 좀 포퓰리스트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마치 비명인 것처럼 지금 되지만 예. 민주당 지지층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만약에 친명 색채를 계속 유지한다면 예. 뭐 정말 김경수 전 지사가 확 떠가지고 뭐 대세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면 결국 대세 추종형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준건 의원 역시 아까 두 가지 대회에 다른 의원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거 한번 들어볼까요? 비토 세력은 안 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 저는 정봉주 후보 X를 조금 높이 들어주세요. 네. 가슴 쪽에. 예. 네, 정봉주 후보 자체가 대표적인 명파리 1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발언을 하신 자칭 이제 그 뭐랄까 명파리 척결자를 자처하셨는데 예. 저는 그 이유를 명파리 2호, 3호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무슨 됐고요. 뜻인가? 나야말로 진정한 명팔이다. 네, 나만 이제 명파리로서의 어떤 온전함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무리수를 좀 어떻게 보면 두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풍이 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이다라고 이제 해명하고 나섰었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표적인 어떤 예. 친명계로서 비명계의 척결에 앞장서셨던 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비토 세력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 저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니까 그 정도 약간의 마이너스 감점은 있겠으나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건 의원이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인상적입니다. 아주 미당상을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모두. 나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명팔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비토 세력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자,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이건 앞서서 천하람 의원께서 이미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의원을 포함해서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역시 천하람 의원만 O, 친문이라 그 다른 의원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두 분은 솔직히 뭐 친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친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일단 계시죠. 천하람 의원은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친문이다 주장하셨어요. 근거가 뭡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은혜를 중히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본인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배은망덕함을 우리가 좀 배척하는 그런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누굴까? 저는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한 친문들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 뭐 그것이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어떤 하나의 또 모티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마는 그거 이전에 저는 대통령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정체성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하람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신 건가요? 약간 지적을 하신 건가요? 뭐 둘 다죠. 둘 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입체적인 인물이어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시고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셨는데 또 굉장히 뉴라이트적인 인물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고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걸 인물입니다. 아까 입체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또 사면도 하시고 참 종잡기가 어렵다 평가합니다. 지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칭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입체적이라는 표현은 통상 좋은 의미로 쓰는 건데 오늘 쓰셨어요. 저 이번에는 박충근 의원은 좀 여당 소속 의원이시니까 그러니까 친문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런 친문이라는 해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윤 대통령 흠집내기 정도? 이 정도의 의심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사법부 무력화를 주도했던 세력에 맞서서 싸우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죠. 그 이후에도 딱히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신 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나람 의원이 흠집내기라는데? 뭐 일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에 김경수 전 지사를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꼭 사면을 했어야만 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의 친문 세력과의 인연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께서 방금 전하람 의원이 말씀하신 김경수 전 지사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을 시켰다. 이것까지 감안을 했는데도 친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친문은 아니죠. 좀 전에 우리 천하람 의원께서 배응망덕한 일은 안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굉장히 믿었던 그런 정부였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본인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사를 굉장히 남용을 하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응망덕이라는 단어가 저는 확실히 와닿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실 친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김경수 사면론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여권의 인사를 더 많이 사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여권의 인사를 사면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 사면권이라는 것은 통합을 이야기할 때 자주 정치권에서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합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사권을 행하고 있는 뭐 친일적 인사라든지 뭐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갈등의 씨앗을 낳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또 사면권은 행사하셨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진정성 있는 사면권과 그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문인가에 대한 질문에 역시 천하람 의원만 친문이다를 고수하셨고요. 두 분은 그거 이상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OX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야당과 좀 관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권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말요? 진짜요? 약간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진심으로 원했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요거는 전용기 의원만
진심이다. 두 분은 진심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전용기 의원의 답은 좀 아껴두고요. 천하람 의원 진심 아닐 것 같다? 의심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시는데 예. 생각보다 겁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겁이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체포동의안 국면 본인이 이제 체포동의안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국면에서도 나를 체포 당하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호소하는 글도 뭐 돌리고 뭐 이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주당의 사실상 유일한 대권 주자다라는 그 상징성이 흔들리는 걸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이재명 대표의 신병에 관한 내지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담이 떨어질 수 있어요.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 주자를 유죄 판단한다, 법정 구속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여러 대권 주자 중에 원오브댐이다. 그렇다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부담이 좀 덜하다. 덜어지죠. 그리고 대권 재수를 꿈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그 어떤 변수도 허락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권까지 다시 한번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청은 왜 했다고 밝히는 걸까요? 안 하면 또 욕하니까요. 또 친문 세력과 지금 굉장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나게 반대한다. 아니면 아예 요청 안 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티나게 불편한 걸 드러나면 이거 안 좋을 것 같아서 요청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해석이신데. 역시 진심이 아니라고 보신 박준건 의원 X 선택하셨어요. 근거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일국 체제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전 대표께서 과연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대통령께서 복권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신 사안이고 이재명 전 대표께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본인이 뭐 반대한다 입장을 해도 막을 수도 없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약간 생색도 낼 수 있다. 생색도 낼 수 있고 어떤 차기 행보를 고려했을 때 이미지 쇄신도 좀 필요하고 또 친문 세력도 좀 껴안아야 되고 전당대회 중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얘기 들어봤는데 전 진심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고 계신 두 분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 나온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이재명 전 대표의 진심을 믿고 계신 전용기 의원 5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권력 구도에 대해서 우리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태라면 그 권력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당에 돌아오시더라도 권력 구도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겁먹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평가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미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대선에 지기는 하셨지만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이재명뿐이다라는 것이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께 공고히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무서워서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친문 그룹 그리고 친노 그룹들이 복권돼서 함께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모든 총알과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재명 대표가 혼자 다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진영에서는 이것을 함께 극복해 나갈 사람들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경수 전 지사도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전용기 의원께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리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는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가 다시 뭐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더라도 그만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 근데 그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지금 하나라도 힘이 더 필요한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게 더 컸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후자
있지 않을까 도움을 싶습니다. 받는 생각이 더 컸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집을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끼리도 분열된다면 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먼저 쓴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 체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사람들만 앉혀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민주당을 구축하고 있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향수가 대단히 강력하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합치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저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세 분 내려주시고요. 제가 천하람 의원께 요 관련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갑자기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막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부를 대하는 그 상황에 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컸기 때문에 찬성하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연임한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대표가 되면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생깁니다.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할 가능성. 서다람 의원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네. 오. 이거를 받으면 예. 김경수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정치 복귀했다, 정치 끝났다 정도 수준입니다. 아, 지명직 최고위원을 수락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락을 안 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본인의 아량을 보이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어요. 아량을 드러낼 어차피 거절할 건데 나는 그걸 알고 던지지만 그리고 설령 들어오면 본인 밑에 최고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잠재적인 경쟁자에서 본인의 아랫사람, 본인이 지명해서 최고위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예. 받아들여도 땡큐고 안 받아들여도 제안해도 안 받아들여도 해도 땡큐고 그러니까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카드고 다만 이거를 실제로 하면 예. 친문 세력들과 사이는 더 멀어질 겁니다. 모욕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친문 세력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발이 나올 것 같다. 경남지사까지 한 친문의 적자를 본인 예. 밑에 두겠다는 거냐 예. 이렇게 나올 거라서 실제 사이는 안 좋아지겠지만 예. 아량 있는 코스프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지요. 전하람 의원의 약간 이거는 줘도 안 줘도 아무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현실화 안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서로들 네. 다 그 수 정도는 알고 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원들과 함께 정치권 이슈 빠르게 OX 퀴즈로 좀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 한 주의 이슈를 선점했던 인물들을 좀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이번 주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 가운데 이 인물은 최고, 이 인물은 최저점을 줄 만하다라는 분을 미리 써달라고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베스트 워스트 정도 돼요. 뭐 정치인을 쓰셔도 되고요. 꼭 정치인에 한정이 안 돼도 됩니다만. 자, 쓰셨으면 모두 들어주세요. 자, 일단 한눈에 한번 쫙 볼까요? 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 보시면 박준건 의원은 김두관 전 의원이 최고 최저 각각 쓰셨고요.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종찬 한동훈 그리고 천하람 의원은 박찬대 김영석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박준건 의원께서는 최고는 김두관, 최저는 전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최고 인물로 김두관 후보님을 뽑은 이유는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에 맞서서 온몸으로 지금 맞서고 계시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 소수 강성 개딸 주권 시대,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항하고 계신데 제가 독재 체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과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저항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께서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총구는 밖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 한마디에 지금 강성 개딸들의 십자포화가 김두관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오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응원까지 해주셨고. 네. 그럼 최저는 전현희 의원이에요. 네, 전현희 의원께서 최근에 살인자라는 이제 막말로 논란이 예. 되셨는데 저는 이 안타까운 공직자의 죽음을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이런 행태를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이제 전현희 의원께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셨는데 예. 그 이현주 의원에 이어서 간발의 차이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딱 한 수가 모자라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조급한 마음에 너무 우리가 소위 막 던진다고 하죠.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무리수를 막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와, 두 인물을 최저 최고로 꼽으셨고요. 이번에 전용기 의원은 최고는 이종찬, 최저는 한동훈입니다. 네, 저는 최고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뽑았고요. 최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뽑았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그 친일 인사를 임명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낳자 이종찬 회장이 보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광복회에서 따로 이렇게 광복절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렇게 친일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걸 보고 굉장한 실망을 안으셨고 정치적 결단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소신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은 마음에 이종찬 광복회장을 최고의 인물로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최저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후보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제3자 안으로라도 본인이 발의하시겠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이런 방구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도망가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본인이 공약을 했고 본인이 하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최상병 특검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고 확실하게 발의를 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말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는 최저의 인물로 한동훈 대표를 꼽았습니다. 근데 최저 인물로 꼽은 한동훈 대표 오늘 박창대 의원이 수용하겠다. 제3자 특검 그 추천안 수용하겠다 했을 때 반응을 절차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약간의 상황 변화가 좀 있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예. 본인들이 주장하는 안을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예. 조정하고 이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인데 지성 체제인데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말로만 하셨습니다. 예. 지금 받아들이겠다라고는 하셨지만 확실한 안을 못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저의 인물로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의원께서는 최저 박찬대, 김영석 각각 쓰셨어요. 네, 사실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 저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은 아주 훌륭한 정치적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딱 외통수로 가둬버린 거죠. 이거를 사실은 22대 국회가 들어와서 야당이 뭔가 이런 통 큰 양보의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거의 첫 번째 사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보고 파이팅! 약간 이런 응원까지 보냈어요.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출마 공약사항을 도와주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 야당이 나왔는데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의지가 없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근데 이 정도 상황까지 됐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10명을 못 모아가지고 이걸 못한다 그러면은 무능한 거거든요. 그럼 바로 원외 당대표의 한계, 당대표 리더십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대 대표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잘했고 이것을 그리고 제3자 특검을 수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도 본인 안을 내겠다라고 어쨌든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잘 밀어 넣었다. 저는 아주 좋은 정치적 수였다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오늘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 발언을 갖고 최고 평가를 해줬고요. 네. 최저는 사실은 이제 김영석 원장 같은 경우에 관장 같은 경우에 문제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요새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왜 책임지는 자세가 이렇게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친일이 아니고 뉴라이트가 아닌데 뭐 억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광복회가 떨어져 나가고 국회의장이 불참하고 야당과 갈라지고 이런 초유의 어떤 광복절 사태가 발생했다면은 예. 본인이 다소 억울하더라도 내가 자리 내려놓고 하나의 통합되는 광복절 어떤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물러나는 것이 예. 저는 최소한의 도의가 아닌가. 그런 도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 주에 최악의 장면을 만든 최저의 인물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천하람 의원께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는 각각 뭔가 반응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검법 타협이 될까요? 결국에는? 서로 동상이몽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도저히 받기 어려운 5만 가지 내용을 넣어가지고 안을 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통이 있겠지만 예. 저는 그래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안이 나오면 예. 법사위에서 민주당 안, 국민의힘 안, 뭐 여러 안들을 병합해서 심사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도망을 못 갑니다. 그냥 우리는 뭐 모르고 민주당 일방 독주니까 저희는 안 합니다. 이럴 수 없고 어쨌든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아야 되거든요. 본인의 당대표가 낸 안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힘 안이 한동훈 안이 제출된다면 굉장히 큰 진척이 될 거다 평가합니다. 자, 오늘 금은방 순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 사실상 앞서 다뤘던 뭐 정치 이슈를 거의 다 다뤄본 것 같아요. 오늘 금은방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 금은방 순서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